일본과의 100년 격차를 3년 만에 한국 우주개발 역전 실화. 2025년 11월 27일 한국의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누리호는 나로호에 이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차세대 발사체입니다. 이 성공으로 한국은 일본의 차세대 로켓 H3을 제치고 아시아 우주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100년이 걸려도 못 따라온다고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의 무시를 보란듯이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따라 잡았고 앞서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1955년부터 시작한 우주개발 70년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는 2010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시작했고 2022년 누리호 첫 성공, 2025년 일본을 앞선 겁니다. 3년 만에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2009년 나로호 1차 발사, 페어링 분리 실패. 2010년 나로호 2차 발사, 공중에서 폭발. 나로호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이 부족해 러시아와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두 번의 실패 후 연구진들이 받은 것은 격려가 아니라 비난이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에는 세금 도둑, 무능한 과학자들이라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출근길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 눈을 마주치기가 무서웠어요. 가족들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의 반응은 더 냉정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술력의 차이를 실감, 독자 개발은 시기상조. 이 비난들이 연구진들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2013년 1월 30일 나로호 3차 발사. 마침내 성공.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 기술이 포함된 로켓이었습니다. 순수 한국 기술이 아니었죠. 연구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순수 우리 기술로 로켓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2010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100% 국산 기술로 1.5톤급 실용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리는 것. 연구진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엔진 개발, 구조 설계, 제어 시스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한 엔진 개발 연구원의 증언입니다. 75톤급 엔진을 개발할 때 수백 번의 연소 시험을 했습니다. 실패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시도했죠. 포기라는 단어는 우리 사전에 없었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전날 밤, 나로우주센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2021년 10월 1차 발사는 아쉽게도 위성 모사체를 궤도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들은 문제를 찾아내고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도전했습니다. 발사 당일 관제실의 분위기는 숙연했습니다. 최종 점검이 진행되고 연료가 주입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로 모여들었습니다. 발사대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빛에는 기대와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여가며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5, 4, 3, 2, 1. 발사.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엄청난 화염과 함께 로켓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1단 분리 성공, 2단 분리 성공, 페어링 분리 성공, 그리고 위성 모사체 궤도 투입 성공. 성공입니다. 관제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성공한 것입니다. 나로 우주센터 밖에 모인 시민들도 환호했습니다. 전국의 국민들이 TV 앞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한 베테랑 연구원은 빈 관제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는 나로호 실패를 모두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은 차세대 로켓 H3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H3는 일본 우주 개발의 미래를 책임질 로켓이었습니다. 2014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2020년 발사를 목표로 했지만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2023년 3월 7일 H3 첫 발사 시도 실패. 2단 엔진 점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H3 발사 실패. 일본 우주 개발에 타격. 한국과의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JAXA의 한 관계자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한국은 누리호 3차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연속 성공으로 신뢰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H3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2024년 2월에야 겨우 발사에 성공했지만 이미 한국에 비해 뒤처진 상황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비교해 봅시다. 개발 기간. 한국 누리호는 2010년 개발 시작, 2022년 성공. 12년. 일본 H3는 2014년 개발 시작, 2024년 성공. 10년.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발사 성공률. 대한민국 누리호는 2022년 이후 연속 성공. 일본 H3는 첫 발사 실패 후 재도전. 비용. 누리호 발사 비용은 약 600억 원. H2A는 약 1000억 원. 우리가 40% 더 저렴합니다. 개발 예산. 누리호 전체 개발비 약 2조 원. H3 개발비 약 2조 원 이상. 비슷한 돈으로 더 나은 결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국 연구진들의 개발 방식은 일본과 달랐습니다. 일본은 완벽을 추구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사결정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빠르게 결정하고, 빠르게 시도하고, 실패하면 빠르게 수정했습니다. 한 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의 말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는 배움의 기회였죠. 중요한 건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적극 참여했습니다. 연구소와 기업이 긴밀하게 협력하며 시너지를 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일본우주기구 잭사 중심의 폐쇄적 개발이었습니다. 민간 참여도 제한적이었죠. 이제 한국은 안정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연속 성공으로 신뢰도를 입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일본의 H3을 제치고 아시아 우주개발 경쟁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일본 언론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 역전당한 일본 우주개발. 기술 격차. 이제는 한국이 앞서. 일본의 자만이 부른 결과. 일본 우주공학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효율적이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민간과의 협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이것이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일본은 1955년부터 우주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무려 70년의 역사입니다. 한국은 독자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15년. 그런데 우리가 이겼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우리는 간절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선진국이었습니다. 우주 개발도 오래전부터 해왔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우리에게는 증명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빨랐습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흔히 단점으로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주 개발에서는 강점이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 빠른 실행, 빠른 개선. 셋째, 우리는 효율적이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더 큰 성과를 냈습니다. 낭비 없이 핵심에 집중했습니다. 넷째, 우리는 협력했습니다. 정부, 연구소, 기업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경쟁하기보다 협력했습니다. 다섯째,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로호의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매 시도마다 배웠습니다.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 성공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밤샘 근무는 일상이었습니다. 주말도 없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가족과의 오붓한 시간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한 연구원의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걸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봤어요. 아이들도 아빠 얼굴 보기 힘들어했죠.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 기술자는 손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제 손으로 만든 부품이 우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퇴사 제안도 많았습니다. 대기업에서 몇 배의 연봉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진들은 남았습니다. 돈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누리호가 발사될 때마다 나로 우주센터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한 중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고 눈물이 났어요. 나도 나중에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6.25도 겪었고 배고픈 시절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주도 갈 수 있다니 살아생전 가보고 싶습니다. 믿기잖아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미국에서 30년 산 교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게 이렇게 자랑스러운 줄 몰랐어요. 직장에서 당당하게 한국을 소개했습니다. 외신들도 한국의 성공을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압축 성장, 우주 개발에서도 재현. 효율적인 한국형 우주 개발 모델. 아시아 우주 강국으로 부상한 한국. 유럽 우주국 관계자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속도는 놀랍습니다. 단기간에 이런 성과를 낸 나라는 드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중국은 이미 달 뒷면에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미국은 화성을 탐사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오늘의 성공에 취해 내일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미 다음 목표를 세웠습니다. 2032년 달 착륙, 이후 화성 탐사. 연구진들은 이미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DNA가 있습니다. 1950년대 우리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1인당 GDP가 에티오피아보다 낮았습니다. 1970년대 우리는 경제 개발에 매진했습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1980년대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국민의 힘으로 1990년대 우리는 IMF를 극복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으로 함께 위기를 넘겼습니다. 2000년대 우리는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반도체 1위, 디스플레이 1위. 2010년대 우리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로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 우리는 우주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이 나라를 보세요. 7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우주로 가는 나라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더 어려웠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이 무엇이든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 일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무시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당신들이 한국은 아직 멀었다고 말해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이 우리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등합니다. 서로 존중하며 경쟁합시다. 과거의 그 관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잘 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제 당당합니다. 독립운동을 하신 선조님들께, 6.25를 겪으신 할아버지들께, 산업화를 이룬 아버지들께 보고 계십니까? 당신들이 꿈꾸던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지키고 싶었던 이 나라가 이제 우주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하십시오. 2025년 11월 27일 이날은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아시아 우주 강국의 선두에 선 날, 100년 격차를 3년 만에 극복한 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날,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음은 달입니다. 그 다음은 화성입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니까요.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대한민국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대한민국 만세!